그 유튜버가 지금 이제 반응이 어떤지를 우리가 계속 그 모니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을 한번 저희가 한번 접촉을 해봤죠. 네, 접촉을 한번 해서 뭐 제 얘기도 좀 하고 제 속마음도 좀 얘기하고 또 그분도 또 자기가 또 생각하고 있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합을 맞춰 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극우 세력들 극우 집회에서 또 국힘당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달리 사실상 현실적으로 5대3 대드락은 깨진 것 같은데 대드락이 깨졌다면 4대4는 조금 좀 힘들다라고 하는 점을 여기 이 극우 유튜버조차도 솔직한 마음은 4대4가 됐으면 좋겠는데 4대4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윤석열의 어떤 그 윤석열 굉장히 지지했었고 그리고 탄핵은 기각되거나 각하돼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해온 극우 유튜버입니다. 자, 지금 오늘 기일 지정 이후에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다만 이제 이 음성이 이제 그대로 이제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뭐 또 본인이 또 여러 가지로 또 오해를 또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AI로 음성을 저희가 AI 성으로 보내드린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 집회 참석자분들한테 쭉 돌아가면서 물어보니까 4대4 기각 얘기를 많이들 하시네. 그건 뭐 때문에 그런가 해서. 아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겠지. 찬성 집회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일단 그 5대3 대드락은 깨졌다고 하죠. 5대3 대드락은 5대3이면 어쨌든 선거 기일을 정할 수 없는 거죠. 근데 5대4 대드락이 깨지면 가능성은 4대4나 6대2, 7대1 만장일치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5대3 대드락이 가장 깨지면 가장 최소한으로 깨지는 게 4대4가 나오거나 6대2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4대4가 나오려면은 김영두 재판관이 탄핵 반대쪽으로 와야 되잖아. 예. 근데 김영두 재판관은 그쪽으로 안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4대4. 4대4는 좀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 결국은 5대3 대드락이 깨졌다면 6대2 쪽으로 깨졌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6대3? 6대2, 6대2. 그러니까 어쨌든 대드락이 깨졌으니까 5대3 대드락이 깨졌으니까 선고 기일을 지정을 한 거고 오늘 YTN 보도를 보니까 평결까지 다 했대. 평결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 지금 40여기 임명이 안 된 상태에서 8명이서 5대3으로 각하나 기각은 못 하거든. 그거는 그러니 대드락이 깨졌는데 4대4로 깨질 가능성은 좀 희박하잖아. 그걸 보더라도. 그러니까 모르겠어. 국힘 의원들은 막 4대4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근데 여기도 이제 이분이 처음에는 아주 4대4 가능성을 인정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모르겠다. 제 이제 그 추론을 이제 들어보고 나서 적극적으로 반박은 하진 않고 잘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다음 대화에서 이제 마음의 준비는 당연하고 몸 준비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 의미심장합니다. 얘기합니다. Winter is coming. 겨울이 다가온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국힘당 권성동이나 권영세도 사실은 이제 저 기자들이 탄핵 인용 기각 중에 어떻게 얘가 예상하냐라고 얘기했더니 개인적으로 예측하는 건 있지만 내가 입으로 얘기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권영세도 탄핵 기각을 희망하지만 헌재 결과 승복이 중요하다. 이렇게 굉장히 약하게 얘기하니까. 민주당은 어때? 민주당은 탄핵 기각하면 사실상 을사오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탄핵 불복한다.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가 되면 이렇게 이제 거기는 이제 민주당은 세게 나가.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나가야 돼.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선고기일을 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기각이나 적어도 각하는 아니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마음의 준비를. 제가 볼 땐. 마음의 준비가 아니라 이게 몸의 준비도 해놔야 되겠네. 이 마음 갖고는 안 되겠는데 그 정도면 몸의 준비도 해놔야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본인도 4월 4일 날 이제 그 본인이 참 오지 말았으면 하는 이제 그런 결과들을 지금 예감을 하고 있는 거고 마음의 준비뿐만 아니고 이제 몸의 준비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몸의 준비라고 얘기하는 거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실제로 이제 행동으로 좀 더 뛰어야 되는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이제 월동 준비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보이거든요. 자기 혹한을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으로 좀 저는 들었습니다. 일단 이제 윤석열 시대가 가고 저들 이제 표현대로 따르면은 이제 이 좌파들의 시대가 오니까 아스팔트로 이제 다시 나가서. 또 아스팔트에 나가서 문재인 정부 때 5년 아스팔트에서 했듯이 그렇게 다시 이제 몸빵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런 또 뜻인 것 다른 같아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정권 교체는 선거기일 지정과 동시에 정권 교체의 느낌을 받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다음에는 제가 어쨌든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될 경우에는 어떡하냐? 그 탄핵 이제 무효 투쟁으로 가냐? 아니면 이제 조기 대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무래도 이제 조기 대선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이제 이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근데 이분이 솔직히 국힘당에 뭐 밀어줄 후보가 있나? 라고 하는 굉장히 이 조기 대선으로 가더라도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들어보시죠. 네. 그럼 어쨌든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 어쨌든 조기 대선 체제로 가냐, 탄핵 무효로 가느냐 투쟁 방향이. 조기 대선이고 우리는 조기 대선 가면 진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이게 조기 대선 가서 밀어줄 놈이 누가 있겠어? 이거? 그러니까 그나마 김문수가 지지율이 좀 많이 나오는데 김문수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지? 김문수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야. 리스크는 없는데 이 사람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야. 어려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동훈은 뭐 저기 경선. 한동훈 찍느니 내 이재명을 찍겠다 난. 그런 같은 새끼는 내 죽어도 못하고. 이분 놀라운 얘기를 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극우 세력들의 지금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보다 이재명을 찍겠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어쨌든 지금 탄핵 인용이 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조기 대선 체제를 준비할 수밖에는 없는데 국힘당 후보를 보자니 뭐 믿고 뭐 밀어줄 만한 후보가 안 보인다 이거예요. 지금 김문수가 지지율 1위, 여권 후보 가운데 지지율 1위가 나오고 있지만 김문수 가지고는 본선 경쟁력이 없다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김문수는 과거에도 워낙 결정적인 실언들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대선 때도 김문수가 만약에 후보가 되는 순간 선거 내내 결국 김문수가 이제 흘린 그런 실언들을 쓸어 담느라고 선거 뭐 시간을 다 이제 보낼 거다라고 하는 이제 불길한 예감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반면에 그럼 또 한동훈을 또 밀어주냐 그랬더니 한동훈은 엄청나게 지금 욕을 막 하면서 네. 한동훈을 찍느니 네. 이재명을 찍겠다. 네. 와. 그렇습니다. 저런 정도로 지금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이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한동훈은 사실상 이제 국힘당 경선 통과가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이 정도는. 야. 한동훈을 찍느니 뭐 이재명을 찍겠다라고 하는 정도인데. 근데 저희가 지금 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저런 얘기를 비슷한 게 지금 다른 사람한테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근데 저런 얘기를 어렵네요, 뭐 진짜. 하는 사람들은 네. 좀 많이 있어요, 사실. 네, 많이 있어요 지금. 네. 네. 참 큰일이네요. 한동훈 입장에서 네. 뭐 우리야 뭐 그렇게 자 처음에는 4대4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 4대4 얘기를 하면 할수록 자기도 네.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네. 네, 한번 4대4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 들어보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분위기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객관적으로 내가 상황을 분석한 거잖아요. 5대 3대 드락이 깨졌다.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겠냐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오늘 솔직히 까놓고 얘기했어. 이게 하여튼 분위기 자체가 4대 4로 나오는 건 일종의 희망이고 그러니까 희망이고 그렇다고 집회하면서 우리가 그걸 우리 졌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나온 것도 아닌데 끝까지 가긴 가야지.
강 기자 얘기처럼 내가 볼 땐 그런 상황이 더 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지. 하여튼 느낌은 더러워. 근데 6대2가 맞는 것 같아. 6대2다. 카카 2인용 6 이렇게 가. 아이고 그래요. 어쨌든 뭐 나중에 다시 한번 통화하시죠. 4일날 결과 나오고. 하여튼 몸의 준비도 좀 하고 있어야 되겠네. 그래요. 예, 수고하세요. 4대4보다는 6대2가 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4대4는 이제 솔직히 우리의 희망인 거고 느낌은 좀 더럽다. 더럽다. 이런 표현을 더럽다. 썼어요. 네, 그래서 참 많은 부분을 참 내포한 단어입니다. 더럽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다들 뭐 국힘당이나 뭐 극우 세력들 집회 현장에서는 뭐 4대4 기각, 윤석열 탄핵 기각과 각하를 거의 뭐 그 연불하듯이 지금 되뇌고 있는데 거의 이것은 그 열대지방에서 눈이 오기를 바라는 그런 기우제를 지내는 뭐 거의 그런 좀 그러니까 우리가 더럽다라는 말을 쓸 때 어떤 때 쓰냐면 네. 내가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예. 그죠? 그런 내가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저의 기분은 안 좋지만. 저의 추론에 대해서 네. 이분이 조금도 반론을 못 하고 있잖아요. 평소에는 따박따박 반박을 하는 분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선고기일을 지정만 했을 뿐인데 저렇게 기세가 꺾여 있습니다. 그렇죠. 야, 참 저도 저분 얘기를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도 아마 누군지 알면 많이 놀라실 것 같은데 아무튼 저런 네. 분이 얘기가 국힘의 의원들 마음속에도 지금 거의 비슷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아까 강승규 우리 인간꽝 강승규 의원이 왜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를 이분의 말을 통해서 또 유추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 희망이 없어요. 지금 예, 사실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 네. 예, 이 국힘당 입장에서는 김문수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다 못마땅해. 그렇다고 탄핵 무효 투쟁을 가자니 그것도 역시 사실상 뭐 탄핵 무효 투쟁이 가능하겠습니까? 결과가? 그리고 탄핵 무효 투쟁을 하다가 이제 뭐 대선 시간을 다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네. 참 이런 상황입니다. 뭐 제가 또 오늘 또 강진원 또 왜 희망회로를 돌리냐 또 이런 또 꾸짐을 또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상황을 객관적으로 한번 좀 제가 모르고 있는 상황을 이 극우 유튜버들은 뭐 보고 있나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통화를 해본 건데 예, 저보다도 더 정확하게 이분들도 상황 현실을 자각하고 있더라고요. 희망회로 엄청 돌리는 분이거든요. 네. 지금 오늘 통화하신 분은. 그런데 오히려 통화를 길게 하면 할수록 현타를 느끼는 걸로 네. 현실 자각 타임을 현타라 그러죠. 네. 현실 자각적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을 아마 보셨을 거고요. 특히 몸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아주 힘겨운 나날을 예상하는 네. 그런 말을 이라고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